지금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 매장이 불을 좀 어느 정도 끈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시인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이고 뒤에 사물들을 보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같은 상황에서 실내형 후방 카메라로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시인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업체 테슬코드입니다. 자, 오늘 시공해 볼 내용은 하이랜드의 룸미러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볼 겁니다. 자, 룸미러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블랙박스 본연의 기능도 있지만 이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 편의성 때문에 많이 시공을 하시는 편입니다. 기존의 룸미러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형을 많이 선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실외형 블랙박스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내형으로 후방 카메라를 설치를 했더니 뒤쪽에 틴팅 때문에 후방의 시야가 많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실외형 카메라를 많이 찾으시는 추세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시공 내용도 실외형 카메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품 설명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늘 시공해 볼 제품은 요 룸미러 블랙박스 파인뷰 R5 제품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을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에요. 구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선들에 저희가 무언가를 감아놨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테사 테이프라고 하는 건데 차량에 무언가 시공을 해보셨던 고객님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테이프가 만져보시면 어딘가 내부에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는 거를 좀 방지를 해주는 그런 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시공할 때는 이 테이프를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테이프를 미리 이렇게 감아놨고, 그다음에 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 룸미러 블랙박스에서 후방 카메라까지 가는 연결선이고요. 얘가 이제 후방 카메라이고 얘는 GPS. 이 선은 뭐냐면 이 블랙박스의 전방 카메라도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오늘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전원선입니다. 시거잭 방식으로 연결을 하셨을 때는 센터를 들어가거나 할 때 보증에 대한 염려를 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테슬라 차량에 액세서리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 액세서리 모드를 작동을 해도 주차 시에 블랙박스를 어느 정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소모는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배터리 소모도 어느 정도 있지만 차량의 보증은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셔서 시거잭으로 시공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방식으로 한번 시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블랙박스 시공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후방 카메라 선을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앞에 블랙박스 선들을 연결을 해서 마감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뒤쪽에 마감을 한 후에 앞쪽을 마감을 하면 훨씬 연결하는 시간들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 그래서 오늘 이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어들의 창문을 내려놔 주세요. 뒷문도 선이 뒤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창문을 먼저 내려놓은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필러에서 이 후방 카메라 선이 넘어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넘겨줄 건데, 자,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고 옆쪽도 이렇게 살짝 들어주셔서 이 고무 스트랩이 살짝 러프하게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당겨서 좀 선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방 카메라 선을 넘겨줄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유비선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하나 구비를 해주셔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해 놓은 공간을 이렇게 벌려서 선을 쭉 한번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을 먼저 통과를 시켜놔 주겠습니다. 이제 이 후방 카메라 선을 통과를 시킬 건데, 후방 카메라 선이 노란색 단자, 이 단자가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역자 단자는 앞쪽 블랙박스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달라져 버리면 끝까지 다 통과를 시켰다가 다시 선을 다 빼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후방 카메라 선이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주세요. 조형 테이프로 감싸서 1차적으로 B필러를 넘겨주겠습니다. 끝은 이렇게 접어주셔야 나중에 떼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 뒤쪽으로 선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선을 좀 많이 뽑아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플라스틱 유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쓸 거기 때문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선을 넘겨주신 다음에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요 웨더 스트랩,
안쪽으로 선을 넣어놔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바깥으로 잘못 나온 다음에 한번 꼬여서 들어가 버리면 얘를 자를 수도 없고 얘를 자를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꼬이지 않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유비선을 통해서 C필러 쪽으로 선을 넘겨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렁크를 열어놓고요. 자, 이 옆쪽 웨더 스트랩을 이렇게 탈거를 해놔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쪽 시트를 이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 들어 나옵니다. 다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유비선을 요 옆쪽 시트 옆쪽 요 사이 웨더 스트랩 제낀 그 공간 사이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비선은 트렁크 쪽에서 확인이 되겠죠? 트렁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비선이 통과가 됐네요. 이렇게 통과가 된 걸 확인하셨으면 반대쪽에서 후방 카메라 선을 연결을 한 다음에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방 카메라 선이랑 요비선을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비선을 반대쪽으로 넘겨줄 건데, 먼저 후방 카메라 선 머리가 요 사이로 넘어갈 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밀어넣어 주면서 얘가 이렇게 살짝 벌어지거든요. 벌어진 틈 사이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밀어넣어 주세요. 어느 정도 밀어넣어 주시고 빼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선이 뒤로 빠집니다. 충분히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당겨주셨으면 이제 뒤쪽 가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충분하게 뒤쪽으로 넘기셨으면 여기서도 선을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 3 하이랜드 외부 후방 카메라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요 뒤쪽으로까지 가는 요 고무관 사이로 선을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무관을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렇게 빼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할 때 플라스틱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요비선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얘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선을 통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대로 바로 요비선을 집어넣으면 매우 마찰력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WD를 통해서 좀 더 윤활 작업을 먼저 해주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WD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비선을 한번 통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끝에 요비선이 나왔죠? 요비선을 이렇게 좀 당겨서 선을 좀 확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로 보시면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보입니다. 안쪽에서도 실내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저 구멍으로 이제 나온 요비선을 통과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틈 사이로 이렇게 요비선을 통과를 해서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트렁크 안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유비선을 연결을 해서 뒤쪽으로 후방 카메라 선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온 요비선에 후방 카메라 선을 연결을 해서 넘겨줄 건데,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제가 테사 테이프를 여기까지만 감아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저 고무관을 넘어갈 때 이 테사 테이프 감긴 쪽이 넘어가면 상당히 뻑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무관이 넘어가는 쪽은 저희가 그냥 피복 상태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테이프를 감아주고요. 힘을 많이 받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지만 너무 두껍지 않게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에는 항상 어느 정도 접어주셔야 나중에 뜰 때 편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후방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기는 중간에 만져보시면 어디쯤에 선이 왔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고기를 잘 만지면서 해주셔야 선이 조금 더 잘 넘어옵니다. 고무관을 잘 잡아주시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으로 넘겨줄 건데, 요 상태로는 당연히 작업이 안 되겠죠. 요 트렁크 트림을 뜯어줄 건데 요 틈 사이로 먼저 헤라를 넣어서 틈을 만들어 주시고, 얘는 잡아 뜯는 느낌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키가 좀 빠졌는데 나중에 다시 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커넥터가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커넥터가 보이시죠? 커넥터를 이렇게 해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들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후방 카메라 선을 저 트렁크 뒤쪽까지 넘겨줄 건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쪽으로 유비선을 한 번 더 밀어 넣어서 안쪽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안쪽에서 이 끝까지 통과가 될 수 있게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궁극적으로 이 커넥터에 있는 중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을 좀 어느 정도 빼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선을 빼셨으면 저런 테이프를 풀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 선은 다 통과가 됐고요. 자, 이제 이 안쪽에서 트림을 하나 탈거를 한 다음에 반대쪽에서 이제 후방 카메라를 넘겨줄 겁니다. 먼저 안쪽 트림을 뜯어줄 건데요. 어떤 거를 탈거를 할 거냐면 여기 보면 철로 된 클립이 하나 있죠. 이 클립을 롱노즈로 양쪽으로 잡아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되면 이렇게 트렁크 개폐 스위치 패널 자체가 이렇게 살짝 들리게 됩니다. 여기로 후방 카메라를 통과시켜 줄 거예요. 후방 카메라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통과를 시켜 줄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뺐던 클립 말고 반대쪽 옆쪽 패널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뒤쪽 트렁크 개폐 스위치 패널이 탈거가 됩니다. 이쪽만 빼는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반대쪽까지 탈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안쪽과 연결되는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후방 카메라 선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쪽은 클립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이 테이프를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춥거든요. 그럴 때는 꼭 여기 열을 한번 가해 주시고 그래야 패널에 잘 붙으니까 열을 한번 가해 주시고요. 이 패널을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장착을 해줄 건데 이 패널이 먼저 잘 들어가려면 선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둔 상태에서 장착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테이프를 이쪽 라인에 붙일 건데 완벽하게 붙일 순 없겠죠. 여기 트렁크 개폐 스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옆쪽에 라이트랑 트렁크 개폐 패널이랑 어느 정도 반반 정도 섞일 수 있게. 하지만 라인은 이 트렁크 라인 이쪽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위치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먼지가 없게 닦아주고요. 후방 카메라를 맞춰서 떨어지지 않게 꽉 붙여주세요. 카메라 필름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방 카메라 장착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안쪽에서 선 마감을 또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후방 카메라 쪽에서 나온 선과 이 블랙박스에 연결되는 후방 카메라 선을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선해서 풀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소리가 나지 않게 대사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카메라는 다 결선이 된 거기 때문에 마감을 해주면서 그리고 트림도 다 장착을 하면서 앞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선 마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트렁크 쪽에서 마감을 할 때는 이 순정 하네스랑 연결해서 마감을 하면 좀 더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 마감은 다 끝났고요. 이제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자, 커넥터 체결부터 해서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닫는 버튼 커넥터 연결해 주시고요. 키들 위치 잘 맞춰서 보실 때 여기 닫는 레치 쪽 기준으로 이렇게 먼저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 주시고 이렇게 살살 맞춰 보시면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쳐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빠진 키들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쪽 고무 몰딩도 아까 뺐었기 때문에 고무 몰딩도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넘어와서 이 내부 트림 뒤쪽으로 이 후방 카메라 선을 넘겨줄 겁니다. 근데 그냥만 넘겨주면 얘가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앞쪽에는 타이로 마감을 하나 해주고요. 해주고 앞쪽은 모두 뒤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도 트림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
방진을 하나 더 붙여줘서 선이 조금 더 움직이는 걸 방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트렁크 쪽에서 후방 카메라는 마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도 마감을 한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 줄 건데 이 선들 앞쪽으로 잘 넣어주신 다음에 트림들을 보시면 이 안쪽에 이 철판이랑 딱 맞물려 들어가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맞춰주시면 상당히 편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어거지로 넣으려고 하다 보면 이 안쪽이 약간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약간 휘거나 하면서 더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먼저 잘 맞춰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게 3랑 Y랑 고무 몰딩이 조금 달라요.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 라인을 이렇게 또 밀어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 이 C필러 아까 저 유비선 통과시켰던 라인 있죠? 이쪽은 시트백 쿠션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뒤쪽 웨더 스트랩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작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트림들을 먼저 다 탈거한 후에 바로 또 작업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판을 먼저 빼주시고 웨더 스트랩 이렇게 이 밑에 라인까지 이렇게 걸쳐 놓으신 다음에 엔드 패널을 빼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쪽을 잡아서 이렇게 좀 탈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그란 키가 잘 잡고 있어요. 이 동그란 키를 앞에 부분을 먼저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A필러 하단 트림 떼줄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끝에 쪽부터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깊게 넣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고 얘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빼면 빠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 구멍 3개 요 중에 앞에 하나가 이렇게 키가 걸려 있죠. 얘를 미리 빼주셔야지 나중에 트림을 다시 집어넣을 때 얘가 쏙 들어가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롱루즈로 잡고 이렇게 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미리 껴놔 주신 다음에 트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셨으면 고무 몰딩은 어느 정도 다시 자리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글로브 박스 하단부 트림을 뜯어줄 겁니다. 얘는 요 끝에 쪽을 잡고 이렇게 제껴주시면 이렇게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풋등 전원선을 빼주시고요. 여기 스피커 전원선도 이렇게 빼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센터 콘솔 옆판을 뜯어줄 거예요. 시트를 이렇게 뒤로 쭉 끝까지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쪽을 보시면 절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쭉쭉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필러를 뜯어줄 겁니다. A필러는 눈에 좀 직접적으로 보이는 트림이기 때문에 내부 트림용 장갑으로 바꿔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힘있게 제껴주시면 탈거가 되고요. 요 안쪽에 보시면 요게 요 A필러가 에어백이 터졌을 때 날아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키거든요.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키가 하나 잡고 있기 때문에 쭉쭉 당겨서 이렇게 제껴주시면 빠집니다. 다시 넣을 때 체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체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거는 다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원선을 연결한 다음에 블랙박스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박스 전원선을 시거잭에 연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박스에서는 보통 3가닥의 선이 나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선들이 각각 어떤 선인지 이렇게 설명이 있는 택이 있어요. 일부러 제가 이 택은 테사 테이프를 감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빨간색이 ACC, 노란색이 VC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간혹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택을 남겨놨는데 사실 시거잭 전원으로 하실 때는 이 빨간색, 노란색 선이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어차피 한 곳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만 혹시라도 다른 방식으로 시공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택은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줄 건데 이렇게 먼저 피복은 벗겨놔 주신 상태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선인데 이 선이 지금 철판이 있기 때문에 철판을 잘라서 피복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복이 다 벗겨진 상태로 작업을 할 거고요. 요 블랙박스 선에서 나오는 요 빨간색과 노란색 ACC와 VCC는 같이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디냐면 요 시거잭의 빨간색 플러스 선으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솔더 슬리브를 통해서 좀 더 단단하게 체결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 시거잭이 좀 두꺼운 선이기 때문에 두꺼운 솔더 슬리브를 써서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솔더 슬리브는 요 가운데 납이 녹아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라이터로 하실 땐 불 끝 쪽으로 하면 불 끝 쪽의 온도가 더 높은 거 아시죠? 온도가 높은 데로 하면 선이 한 번에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불로 천천히 열을 가해주세요. 그러면 솔더 슬리브 안쪽에서 납이 녹으면서 이 선들의 체결을 좀 더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짱짱하게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가 없으시면 열풍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식혀주신 다음에 선을 살짝 당겨서 단단하게 잘 체결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체결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트사 테이프를 감아서 흡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거잭과 블랙박스 전원선 연결은 끝이 났고요. 이거를 어떻게 내부에서 마감을 하는지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해야 될 건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룸미러 블랙박스를 장착한 다음에 선들 다 연결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한 후에 선 매립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들을 일단 이 블랙박스 쪽으로 다 모아줘야겠죠. 이 후방 카메라 선을 이 에어백 뒤쪽으로 해서 이 앞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웨더 스트랩이랑 꼬이지 않게 잘 보신 후에 이 에어백 뒤쪽으로 해서 선을 먼저 넘겨놔 주세요. 이 작업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걸 혹시라도 까먹고 그냥 체결을 하면 나중에 또 다시 뜯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R5 룸미러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 고무 스트랩이 있어요. 이 스트랩이 블랙박스 앞쪽으로 붙을 수 있게 뒤쪽에 걸리는 겁니다. 앞쪽부터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룸밀러를 아예 탈거하고 장착하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제품으로 설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얘가 체결성이 좋아서 떨어지거나 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는 요 앞쪽에 요 카메라 있는 트림 요 밑에 쪽에 들어가는 게 위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맞춰서 장착을 해주세요. 자, 이제 기본적인 제품들 자리는 다 잡았고요. 먼저 후방에서 갖고 왔던 후방 카메라 선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GPS 써있죠. 우선은 붙이지 마시고 선을 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는 옆쪽에 이렇게 꽂는 게 있는데 이 R5 같은 경우에는 꺾인 게 다 블랙박스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는 카메라 쪽에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아까 연결해 놨던 전원선 집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원을 넣어주면 카메라 장착 각도를 확인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잘 되네요. 실외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선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 마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 정리를 해주면서 GPS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GP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장착하시기도 하고 요 끝단에 장착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저는 여기다 장착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바짝 붙여놓으면 운전자가 봤을 때 GPS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다 안쪽으로. 이 후방 카메라 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럼 이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바깥쪽으로 빼줘서 이쪽에서 마감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 전원선은 이쪽 A필러 라인을 타고 내려갈 겁니다. 까먹기 전에 손자국들 싹 한번 닦아주고요. 전원선부터 마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룸미러 블랙박스부터 시작해서 전원선들 이렇게 1차적으로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러들 들어가면서 이 후방 카메라 선까지 마감하는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필러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더 스트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홈들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요. 살살 맞춰주시면서 이 위쪽에 구멍까지 이렇게 맞춰주시고 한 번씩 맞춰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옆쪽 트림들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판을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없게 마감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방식대로 시공을 진행하시게 되면, 그리고 쉬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된다는 연출이었고요. 당연히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보이는 선 없이 깔끔하게 매립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분해한 순서대로 다시 역순으로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박스 하단부 트림 조립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모난 구멍이 있죠. 이 위치에 맞춰서, 이 위치가 가이드거든요. 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키를 맞춰서 껴주시면 쉽게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A필러 하단부를 조립을 해줄 건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필러 하단부에는 이 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키가 발판 앞쪽에 맞춰 들어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잘 맞춰서, 구멍 중간에 이 홈에 케이블들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확인 잘 해주시면서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앞쪽이 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쳐주시면 이쁘게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원형 키, 아까 뺐던 원형 키를 제자리에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엔드 패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패널도 이 끝쪽에 들어가는 위치들을 먼저 맞춰주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쪽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박스 후방선 마감하고 웨더 스트랩 마감해 줄게요. 이 선들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게, 이렇게 어차피 테사 테이프가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감아줘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웨더 스트랩만 제자리에 장착을 해주면 조립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끝쪽부터 맞춰주시면서 앞쪽 끝까지 잘 밀어 넣어주시고요. 밑에 라인도 다 맞춰주시고, 뒷열과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웨더 스트랩을 한 번 더 마감을 잘 해줘서 깔끔하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립은 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블랙박스 설치하기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저전압 배터리를 직결로 연결했을 때 방전이 나지 않게끔 블랙박스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16V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가 중지됩니다.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녹화 설정, 여기 보시면 저전압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이브리드 13.4V가 되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3V 이하로 내려가면 차가 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4V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이 블랙박스가 꺼지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차가 방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전압 배터리에 직결로 연결하시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거잭으로 연결하시는 거는 이렇게 설정하시든 말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저전압 배터리에 직결로 연결하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 매장이 불을 좀 어느 정도 끈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시인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이고, 뒤에 사물들을 보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운전을 하면 운전이 상당히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은 같은 상황에서 실내형 후방 카메라로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시인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밤에 운전할 때 뒤에 사물을 인식하거나 주변의 모습을 보는데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불을 킨 모습이고요. 불을 켰는데도 약간 안개가 낀 것 같이 좀 뿌연 모습이죠. 저희가 지금 후방 쪽 틴팅이 그렇게 진한 편이 아닌데도 이 정도의 시인성을 보여주면 낮에 운전할 때도 확실히 실외형 후방 카메라보다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룸미러 블랙박스를 하실 때 실내형 후방 카메라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광각 카메라에서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영상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좀 더 각이 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모델3 하이랜드의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을 해보았습니다. 이 하이랜드 차량의 룸미러 블랙박스를 시공하시고 싶으시다면 실내형 후방 카메라보다는 실외형 후방 카메라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공을 혼자 진행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는 대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공은 여기까지고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 업체 테슬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서포님 이거
센터 콘솔을 아예 떼오신 거예요? 네, 지금 블랙박스 배선 작업 중인데 보통은 블랙박스를 이렇게 내부 쪽에 트림에 타공을 해서 시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내부 차체가 훼손되는 걸 좀 안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런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타공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포님 그러면 이건 서비스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비싸죠.